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서방 진영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타개할 방법으로 석유, 천연가스를 볼모로 한 에너지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선 보복으로 천연가스에 이어 원유 공급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러시아가 원유까지 감산에 나설 경우 유가가 현재의 3배 이상인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으며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리터당 5,000원 되는 건가? 이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 대란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석탄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난 위기에 처한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6일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운영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고 독일도 최근 석탄 수입량을 늘리는 추세이며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도 석탄 발전 체계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은 단지 일시적인 대안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에 유럽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첨단 원전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초 EU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 텍소노미로 분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체코, 폴란드, 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 2050년까지 유럽 전 지역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의 총 규모는 748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원전 강국 한국이 본격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달 열린 나토 회의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의 남다른 위상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유럽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산업이 원전, 방산, 반도체, 배터리 분야이고 아시다시피 모두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특히 원전 건설과 운용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모델, 경제성, 효율성, 시장성에 대해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양자 회담에 응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후속 회담을 제의해 왔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체코와 총 9건의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고 폴란드와도 총 9건의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총 8조 규모의 원전 4기 건설 수주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공식, 비공식 회담에서 체코 경영자들은 한수원의 원전 입찰에 대해 낙관론을 보였다며 입찰자 3곳 중 우리가 유일하게 시간과 예산에 맞춰 건설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이 한국이 목표로 하는 해외 원전 사업 중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비를 사용하는 체코 사업의 특성상 자금 조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우수한 시공 역량을 앞세우는 한국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건설된 20기가 한 번도 예정된 공기를 초과한 적이 없어 세계 원전 선진국들조차도 경이롭게 여기고 있는데요. 66억 달러 8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은 체코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유럽연합이 나머지 30%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타 원전 건설 사업과는 달리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조달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고 발주처와 설계, 시공 조달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죠.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EU 텍소노미 최종안에 원자력이 포함되면서 발주처 입장에서도 사업비 마련에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체코는 지난해 배포한 예비 입찰서에서도 사업자에게 직접 금융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지 않아 시공 역량이 강점인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체코에 제안할 원전 사업 모델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인 세계 최고의 원전인 APR-1400입니다. APR-1400은 우리나라의 주력 원전 모델인 OPR-1000을 개량하여 개발한 차세대 원전인데요. 1992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9년간 국가 선도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APR-1400은 발전 용량을 1000MW에서 1400MW로 키우고 지속운전 갱신 기한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최첨단 원전입니다. 원전 선진국들이 개발한 3세대 원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강점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APR-1400의 내진 성능은 리터 규모 8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안반 및 토양 조건에서 0.3g 내진 요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지진에 대한 대처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보조 건물의 4분면 배치 설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화재, 홍수, 폭격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한 차원 강화시켰는데요. 독립된 4개 계열의 안전주입 계통, 원자로 직접 주입 계통, 피동형 수소 재결합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원전에 비해 10배 이상 안전성이 향상되었죠. 원자로 건물은 방구형 도매 원통형으로 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조 건물과 동일한 공동기초 위에 건설되며 내진범주 I급으로 설계되고, 원자로 건물 내부 표면에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너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보강 콘크리트를 또 한 번 더 씌웠습니다. 원자로 건물은 비산물 방호와 방사능 피복에 대한 생물학적 차폐를 위해 원자로 냉각 재개통의 기기를 콘크리트 내부 구조물로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죠. 이에 미사일로 건물을 폭격하더라도 방사능 유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을 전략 타격 지점으로 삼기도 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은 유럽 내 수주 조건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지난 UAE 원전 사업에서 7개월의 수주전 끝에 미국과 프랑스를 누르고 APR-1400 원전 4기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부유한 산유국으로 총 사업비 지출보다 정확한 납기 일정과 안전성 측면을 크게 고려했는데, 이에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수주를 따냈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조차 인정했듯이 한국이 당시 프랑스 EPR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한 이유는 항공기 충돌이나 중대 사고 대처 등에 있어서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경납용기 단순화 등의 설계 최적화와 공법 개선 등으로 안전성이나 건설 공기 측면에서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발된 APR-1400은 규제기관의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2002년 5월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게 됐으며, 2019년에는 미국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의 6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되었습니다. 표준 설계 인증에 이어 최종 설계 인증은 프랑스와 일본도 이루지 못한 일로 미국의 원자로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죠.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0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10개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 준비 중인데요. 원전 이용률은 10년 연속 90% 이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 안전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불시 정지율 또한 우리에게 원전을 판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우수합니다. 한편 체코와 폴란드, 영국 등의 한국은 원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까지 다방면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체코는 노전투기 대체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의 FA-50에도 크게 관심을 내비쳤고,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는 K2 전차, 천궁, FA-50, K9 자주포 등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MFP 사업을 통해 K9A2의 대규모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중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방산과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을 두고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국가로 뽑기도 했습니다. 신화 군사망의 방송 클립인 대강정공에 출연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장왕풍은 원전과 방산 시장을 두루 갖춘 한국은 사실상 동북아의 복병이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공격용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뒤떨어 있지만,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플루토늄의 양과 질이 압도적이며, 심지어 해결료 재활용 기술을 얻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거기에 사거리 지침이 종료되어 중국 본토까지 닿는 IRBM을 개발 중이니 한국이야말로 중국이 제일 견제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해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미국 원전 당국에 의해 공식 승인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시행한 파이로 프로세싱과 차세대 원전인 소듐 냉각 고속로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한미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운영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것인데요. 재처리를 통해 다시 연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원자력을 수만 년까지 늘려줄 수 있는 기술이나, 또한 놀랍게도 이 기술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저명한 원자핵 공학자인 서균열 서울대 교수는 우리가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이 10년 동안 10킬로톤 히로시마급보다 낮은 수준의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한다면 그것보다 10배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원전에 플루토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쌓여 있는데, 계산해보니 4,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플루토늄이 더 많기 때문에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죠. 특히 우라늄 농축 실험도 제작도 이미 다 해보았으며, 당시 세계 원자력 협회에 자수하면서 모든 자료를 폐기했지만 노하우는 이미 머릿속에 다 남아있다고 하였는데요. 북한처럼 원심 분리기 2000기를 돌리는 20세기 기술이 아니라 한국은 레이저와 3D 프린터,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 성능과 위력에서 중국과 북한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원전과 방산,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 현재 전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한국입니다. 이쯤 되면 우주의 기운이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리얼리즘은 우주 전문가를 모셔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라마라마라 쓰쓰라. 그게 어떤 뜻이세요? 까라까라 마라마라 쓰쓰쓰쓰라.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